이야기는 저희 회사 입사 동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돌비 공포 라디오를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야 우리 사촌 형님 일화가 있는데 야 너 좀 들어보고 네가 좀 판단을 내려보면 어때? 진짜 이거 재밌고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해줘 나 그러면 나 이거 풀어도 되냐니까 풀어도 된대요. 이 형님을 이제부터 돌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돌비 형님은 이 충청도에 사신대요. 충청도 시인데 그래도 시라고 하더라도 시골 마을이 있잖아요. 돌비님 시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나이는 20살인데 수능이 좀 미끄러졌대요. 네. 네, 일찍이 돈 벌러 갈 친구들이 있는 반면 대학 진학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본인은 미끄러지다 보니까 재수를 하게 됐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 수능이 미끄러지면 딱히 일에 대한 생각을 안 하잖아요. 무조건 재수니까. 원하는 대학과 새로운 과를 가려면 재수만이 답이니까. 그러면 집에서는요 눈초리가 좀 따갑잖아요. 털비님 이게 식충이도 아니고 이런 거 있죠. 사내 자식이 그냥 어디 취업이나 하러 가든 그냥 그러면 될 것이 공부도 못한 게 무슨 놈의 얼어 죽을 대학이냐 이런 눈초리를 받았대요. 집구석에 있는 게 자랑이다 이런 눈치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위로 형 누나들은 원하는 대학을 갔고 대학 생활도 잘해서 자기 밥벌이는 다 잘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돌비 형님 입장에서는 주눅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평소에도 엄청 친했던 막내 삼촌이 그걸 보고 안쓰러웠대요. 많이 친해서. 네. 돌비야 엄마 아빠 밑에 있지 말고 삼촌 주유소에 와서 야간으로 좀 일을 하는 게 어떠냐. 재수 준비를 하면 공부는 밤에 더 잘 되니까 낮에는 자고 야간에는 공부를 하면서 딱히 밤에 기름을 넣으러 오는 손님은 그 당시 없었잖아요. 많이 없었겠죠. 예. 네, 그 당시에 그 셀프 주유소도 그렇게 막 보급이 많이 되던 시절은 또 아니었대요. 알바하면서 돈도 벌고 엄마 아빠한테 눈치 보지 말고 삼촌 주유소 와서 야간으로 일해라. 낮에는 자고. 마침 야간 알바가 일을 그만뒀대요.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거니 생각 있으면 와라. 딱 이 말에 생각할 것도 없었대요. 삼촌 사랑합니다. 바로 짐을 쌌대요. 옥상에 숙직실도 있으니까 또 예전에 간혹 일도 해봤대요. 안 그래도 눈칫밥이 힘들었는데 밤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숙식으로 있기에는 너무 좋았대요. 불편함이 없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주유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도에 산만 있잖아요. 도로하고. 네. 덩그러니 있는 주유소가 있어요. 있어요 간혹. 네. 그래도 해 밤에 보면. 네, 정말 무서워요. 네. 혹은 시골로 들어가는 길에 주유소 하나 덜렁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주유소예요. 딱 삼촌이 그런 데서 주유소 몇 개를 운영하셨대요. 한 3개 정도 운영하셨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돌비님 몰랐는데 그런 주유소들이 엄청난 알짜배기 사업이었대요. 오, 예. 네, 주변에 뭐 공사도 많고 뭐 시골이니까 기름 보일러 떼는 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촌 집은 다행히 돌비 형님이 일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대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고 자전거 타면 또 금방 오고 간대요. 앞에 말씀드렸듯 어릴 때 아빠 심부름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기름 넣는 법부터 일하는 법을 다 알고 있었대요.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2시간. 셀프 조유소는 조금씩 생겨났지만 문제거리가 좀 있어서 그래도 항시 그때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셀프 조유소 하더라도 직원이 있으면 넣어주는 시스템 있죠. 안전교육 같은 건 간단하게 받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는데 알다시피 그런 데는요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일반인분이 일을 하기에는요. 네. 그런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요한 밤 공기에 곤충 소리만 들리고 바람 소리만 들리고 공부가 너무 잘 됐대요.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기도 하고 관광지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곳이기도 해서 밤 손님, 새벽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뭐 당연히 그러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그 당시는 뭐 TV나 비디오 같은 걸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봄을 지나 5월쯤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는 시기잖아요. 딱 지금 시기죠. 그런데 10분 거리에서 휑한 농지였는데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온 걸 봤대요. 돌비 형님이. 거기에는 뭐 농지다 보니까 임시숙소, 예. 이동식 주택하우스 같은 걸 설치하고 거기를 이제 오고 가면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거기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청가 기름 자주 이용할 테니까 자주 부탁합니다. 충청도 분인데 서울말을 들으니까 좀 신기했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새벽 1시쯤에요. 한참 공부가 잘 되는 시기잖아요. 이 재수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주유구 쪽을 봤더니 하의는 반바지인데 예. 두껍게 입은 롱코트와 목도리를 한 사람이
주유구 주입기를 빼서는 페트병에 기름 넣는 방법 아시죠, 돌비님? 아, 예. 네, 그걸 기름을 넣는데 안 되잖아요. 잘 그 주유 구멍이 안 맞고 이러면 뭔가 낑낑대는데 뭔가 화가 났는지 혼자서 씩씩씩씩 막 대면서 승질을 내고 있었대요. 돌비 형님이 나가서 손님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멍이 안 맞아서 그러나 돌비 형님도 자세히 봤더니 결제가 안 돼 있어요. 주유 계기판이 보면 결제를 해야지만 이게 기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혹은 돌비한테 돈을 줘서 기름 넣어달라 이러면 되는 건데 아, 손님 결제를 안 하셔서 기름이 안 나옵니다. 그거 눌러도 안 나온다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요. 라면 2봉지를 돌비 형님한테 줘서는 예. 말을 어눌하게 하신대요. 이렇게. 예. 아니 손님 돈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라면 안 받는데 그러니 또 그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거지 같기도 하고 몸이 좀 불편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에이 그래 불쌍한데 이 새벽에 내가 봉사하지. 본인이 결제를 해줬대요. 현금 꺼내서 카운터에 올려놓는다는 식으로 해서 뭐 2, 3천원 결제를 했는데 페트병에 대략 2리터짜리 페트병 있죠. 1.5리터에서 2리터 사이에 있는 거. 거기에 기름을 넣어줬대요. 그런데 그걸 딱 받아들더니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개만 까딱까딱. 그러면서 라면 2봉지를 주길래 아이 손님 괜찮습니다. 손님 가셔서 드십시오. 말을 했는데도 받으라는 말인가 보다. 아유 괜찮은데 손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받았대요. 그러더니 위쪽으로 어디론가 호련히 간 걸 보고 발언 되게 빠르네. 네. 나 오늘 좋은 일 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인가? 우리 삼천마을 쪽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근데 뭘 그러 왜 저래 좀 더워 뒤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희한하다. 새벽 1시에 그것도 페트병이 기름 사러 오는 게 이게 뭐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또 한 주가 지났대요. 새벽에 어김없이 공부를 하면서 또 비디오도 보고 무더운 여름에 지루하게 사무실에 있는데 지난주에 본 그 거지로 보이는 사람이 또 휘발유 주유기를 빼서는 페트병에 넣으라고 해요. 또 안 되니까 낑낑낑낑 대면서 아우 손님 또 오셨냐고. 아 근데 손님 여기 돈을 가지고 오셔야 기름이 나옵니다. 그냥은 안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주섬주섬 바지가랑에서 꺼내는 게 라면 2봉지예요. 예. 기름 여기다 넣어달라는 거구나. 알아들었대요. 예. 충청도는 말하지 않아도 뭐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좀 이상했는데 지난번과 똑같이 그러길래 라면 2봉지 가격이나 2리터짜리 기름 페트병 채우는 가격이나 얼추 비슷하대요. 그래 내가 라면 사 먹는다 생각하고 라면 2봉지를 받고 또 기름을 넣어줬대요. 네. 그러더니 또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근데 특유의 냄새가 뭔가 있었대요. 거지 냄새인데 이게 무슨 냄새지? 아유 뭐 정신적으로 모자라 보이는데 거지 같은데 거지 냄새가 난다고? 참 희한하다. 이상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대요. 돌비 형님이 마침 또 뭐 새벽이라서 출출했대요. 그래서 이 특유의 냄새가 나지만 손님 혹시 라면 같이 드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가져다 준 라면이랑 안에 먹다 남은 식은 밥도 있는데 혹시 출출하시면 저랑 같이 먹고 가시지 않을래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 거지분이요. 화색이 너무 돌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사무실 보통 주유소 보면 테라스가 있거든요. 직원들 쉬라고 앉아있는. 거기에 버너를 가지러 와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근데 그 거지분께서는 돌비 형님이 넣어준 기름 받은 페트병을 아주 소중하게 안고서는 놓지를 않더래요. 아 손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테라스 여기 의자 앉으시면 된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려놓는데 돌비 형님 안에 가서 뭐 김치하고 빈 그릇하고 또 이리저리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페트병이 좀 냄새가 나잖아요. 어쨌든 기름 냄새 머리 아프고 그러거든요. 냄새 맡다 보면 좀 옆에 치워서 바닥에 내려놓는데 갑자기 그 거지분이 돌비의 손을 팍 치더니요. 예. 와 이러는 거예요. 소리를 엄청 지르길래 형님은 그 자리에서 벙쪘대요. 그런데 아까 말을 어눌하다고 했죠. 그런데 만지지 말아라 멀쩡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돌비 형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광기를 부르면서 말이 어눌했는데 만지지 말라 똑바른 말을 하니까 너무 당황했대요. 예. 자기도 모르게 벙쪄서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거에 놀랬는지 그 거지분도 연신 미안했는지 고개를 숙이면 미안하다면서 계속 또 고개를 까딱거리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라면이 다 끓여지고 라면을 덜어주니까
그거 보고 또 놀란 게 그릇에 덜어줄 거 아니야 라면을. 젓가락을 쓰지도 않고 그 뜨거운 걸 그릇을 얼굴에 질질 흘리며 드링킹을 하는 거예요. 예. 마셔버리다 먹는 게. 아유 손님 안 뜨거우세요? 근데 돌비 형 입장에 근데 진짜 거지를 맞나 보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 뜨거운 걸 드링킹을 하냐. 돌비 형님 입장에서는 먹는 걸 포기하고 계속 덜어줬대요. 근데 또 그 자리에서 숨도 안 쉬고 그 드링킹하다 막 부어서 먹는데 뜨겁잖아요 누가 봐도. 3분 5분이 안 돼서 그 라면 2개가 사라져요. 밥까지 말아줬대요. 김치나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다 먹어버렸대요.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좀 소름이 돋지만 손님 좀 더 끓여드릴까요? 말을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기름 페트병 만질 때 좀 미안해서 그런가 말을 안 하길래. 그런데 갑자기 라면 다 먹고 슥 주위를 둘러보더니 돌비 형님께 하는 말이 다음엔 계란도 넣어라. 다음엔 계란도 꼭 넣어라. 완전 국어책을 읽듯이 똑바로 말로 하니까 이게 뭐야 이거? 말 잘하는데? 왜 어눌하게 말하시지? 일부러 그러는 거면 내가 호구되는 건가? 그래서 좀 용기를 냈대요. 손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면 저한테는 안 그러셔도 된다고. 새벽에 배고프시면 언제든 와라 제가 라면 끓여드리겠다 이 말 했대요. 그냥 이런 분 있잖아요. 뭐 지하철이나 뭐 어디 터미널 가면 일부러 좀 그러면 안 되지만 장애인 측에서 돈 삥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고 자기한테 안 그려도 된대요. 되게 착하죠. 언제든지 오면 라면 끓여준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돌비 형님이 심성이 착한 사람을 하더라고요. 동기말에 의하면. 그렇게 동정 어린 섞인 말로 하니까 또 한 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다음엔 계란 꼭 넣어줘. 그러면서 기름 담긴 페트병을 들고 또 호련히 위쪽으로 올라가더래요. 이게 뭔 상황이야. 거지인가 진짜 정신병자인가 거렁뱅이인가 기름 공짜로 받아가려고 연기하는 건가. 뭐 오만 생각 다 들죠. 생각해보면 라면 2봉지 가격이나 1.5리터 2리터 페트병에 휘발유 채워가는 게 비슷하거든요. 정말 유통기한 지난 라면도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또 그러려니 지나갔는데 좀 이상해서 다음날 오전 10시 삼촌이랑 교대를 할 거 아니에요. 삼촌 2주간 내가 이런 사람을 봤는데 라면 받고 기름 페트병 내가 채워줬다. 일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야 그 사람 혹시 계란 찾지 않더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삼촌 이거 어떻게 알아서 라면 끓여주니까 계란 꼭 넣으라고 오늘 새벽에 그 말 했다. 멀쩡하게 말하더라. 너 일하기 전 알바가 저 거지 양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불쌍하기도 해서 뭐 과자나 라면이나 이런 걸 챙겨줬다. 거칠게 말을 했어요 삼촌이야 사실. 어느 순간 자꾸 거지 새끼가 계란을 달랐어라. 근데 너는 착한데 일전에 있던 알바가 좀 성격이 있다. 나한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거지 새끼가 바라는 것도 많다면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지 뭐. 그러니 사장님 이상한 놈 하나 꼬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화가 나서 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돈도 안 내고 기름을 받아가니까 좋은 일도 한두 번이지 반복이면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나는 돌비야 보지는 못했는데 전알바가 그러더라. 뭔지는 잘 몰라도 그 전알바는 그렇게 화를 내니까 안 나타나더라. 다시 나타난 거 보면 너 사람 바뀐 거 보고 또 거지 행색하는 것 같은데 돌비야 좋은 일도 적당히 해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 아니면 네가 뭐 정 봉사하고 싶으면 계란 사다 놓고 올 때마다 주던지. 그렇게 뭐 계란 거린다고 하는데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거면 불쌍하니까 뭐 주죠 뭐. 정말 착하더라고요. 그 말을 했대요. 웃으면서 넘겼는데 최근에 서울에서 온 여기 임시농막을 짓던 분이 있다고 하셨죠. 그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기름 보일러를 떼야 되는데 기름 좀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삼촌이랑 기름차 몰고 거기를 갔대요. 도로 포장도 깔끔하게 해놨고 주말 농장을 좀 크게 하려는 건지 주택도 멋지게 지어놓고 와 부럽다. 기름 40만 원치를 어느 통에 채워줬대요. 그런데 여기 주위를 둘러보는데요. 어디서 익숙한 냄새가 나더래요. 예? 이거 무슨 냄새지? 삼촌이랑 그 서울번학원 여기 이사 왔냐? 뭐 최씨 애가 뭔 친척이다. 그러냐? 뭐 이런 작은 동네는요 이리저리 호구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 양반 자제분이구나. 그렇게 호구조사 2분 얘기하는데 돌비 형님은 구경하다 보니까 그 익숙한 냄새에 이끌려서 나 이거 어디서 맡아봤는데 이거 분명 어디서 났더라. 어디서 맡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배달 마치고 돌아가자 해서 돌아갔어요. 돌비 형님은 어찌됐든 야간에 일을 했으니까 이제 잠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3일이 지났는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새벽에 좀 꾸벅꾸벅 졸고 있었대요. 어김없이 들리는
주유소 주입기 쪽에서 낑낑대는 소리가 들려요. 아, 역시나 그 거지분이 오셨어요. 손님 제가 넣어드릴게요 하고 또 기름을 페트병에 넣어줬대요. 역시나 인사를 하면서 라면 2봉지를 건네시는데 손님 라면 끓여드릴까요? 웃으면서 돌비 형님이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또 화색이 돌면서 끄덕이는 거예요. 손님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 좀 이번에는 끓이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물어봤대요. 손님 집은 어디세요? 어디서 주무시길래 왜 새벽마다 기름을 사러 오시냐? 왜 낮에 오시지 이 밤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무서우시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라면만 바라보고 계세요. 예. 라면은 못 잡습니까? 네, 라면만 바라보고 있는데 또 계란 꼭 넣으라는 생각이 나서 사무실 냉장고에 들어가서 2개를 가져와서 넣어줬대요. 그런데 거기서 눈이 완전 휘둥그레지는 사람이 있죠. 너무 맛있는 걸 보면. 화색이 도는 게 보이면서 우리 집은 저기 위로 올라가면 있어. 저기 저 위로 가면 있어. 또 멀쩡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확실하다. 거렁뱅이 짓거리 하는 거다. 멀쩡히 돌아다니면서 정신 나간 척 구걸하는 사람이다. 확신이 들었대요. 그렇게 계란 넣은 라면을 끓여주니까 마찬가지로 그 뜨거운 걸 들이킵니다. 개가 먹듯이 삼키듯 엄청 뜨거운 걸 먹길래 아우 손님 이 뜨거운 걸 천천히 드시라고 안 뺏어 먹는다고 그 말에도 하 그러면서 엄청 빨리 먹는 거예요. 역시나 또 배가 고파 보이니까 하나 더 끓여드릴까요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역시나 고개 숙이며 인사를 하는데 또 기름 넣은 페트병을 들고 자기 갈 길을 가더래요. 이거를요 무려 3개월을 반복했대요. 길게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3일에 한 번. 올 때마다 똘비 형님은 계란 넣을 라면을 그렇게 끓여줬대요. 예. 삼촌도 우리 똘비 진짜 심상 착하다 대단하다. 너 서울 같은 큰 나라 가면 호구되니까 이제는 끊어낼 땐 끊어내라. 삼촌이 조언을 해줬대요. 네. 3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 당시 5월쯤이었는데 무더운 8월이 됐을 때 삼촌분이 가족들과 4일간 여행을 갔대요. 여름휴가죠. 네. 그러면 이제 티오가 서로 안 맞으니까 야간에는 문을 닫고 돌비야 주간에만 일을 좀 하라. 주간에 손님 많으니까. 그렇게 4일은 알겠다고 낮에 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예. 서울에서 온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가 차에 기름을 넣으러 오셨어요. 젊은 총각 오늘은 아침에서 일하네? 밤에는 그럼 누가 일해? 아 그러길래 삼촌이 휴가를 가서요. 부득이하게 당분간 야간에는 닫고 낮에 제가 일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그러냐 기름 만땅 채워줘요. 그러면서 네 하고 기름 넣고 인사를 했는데 이 거지 냄새인데 그 냄새인데 뇌리를 스쳤대요. 네. 왜 저 깔끔한 사장님한테서 그 거지 냄새랑 같은 냄새가 나냐? 이 냄새 왜 이분께 이 냄새가 나지?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예. 내가 야간에 일한다고 저 아저씨한테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삼촌이 말했나? 아니 삼촌도 그런 말 할 사람은 아닌데 내가 야간에 일하는 거 어떻게 알지? 뭔가 좀 이상했대요. 네. 그걸 또 깊게 생각을 좀 안 하는 타입이어서 또 지나갔는데 그런데 뭔가 앞에 말씀드린 냄새에 이끌리듯 소름을 좀 끼치게 됐대요. 네? 이게 뭐지? 생각은 안 하는데 뭔가 무서웠대요. 그런데 드디어 일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삼촌이 휴가에 돌아오면서 돌비님도 부모님 따라 휴가를 다녀왔대요. 그러면 다시 티오가 바뀌니까 야간 근무를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야간 근무 도중에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어떤 봉고차 한 대가 새벽에 기름을 넣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을 넣고 있는데 봉고차 안에서 어떤 여성분이 내리는데 옷차림이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아 이건 누가 봐도 무당이다 할 모습이래. 화장과 머리를 쫙 올리고 네. 이상한 뭐 한복 같은 걸 입고. 그런데 돌비를 보더니요 이 무당분이요 저기 총각 나 잠시 좀 따라올 수 있냐? 에? 따라오라니요. 새벽이잖아요. 아유 미안한데 내가 저 위에를 가야 되는데 좀 따라올 수 있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근무 중이라 그건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 또 다른 일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분 정도 있었다는데 아유 선생님 왜 그러시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어찌 보면 잘 된 것 같다. 이 총각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 됐고 이 총각이 필요하다. 저기 위에 올라가려면 저 위에 애들을 데리고 오려면 이 네. 총각이 필요해. 이 말을 하길래 돌비 형님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저길 위를 왜 가. 그러더니 차 안에서요 10,000원짜리 100장 묶음을 하나를 들고 와서 오늘 야간치 일당 일을 안 하는 손해금 이거면 되겠냐고
부탁한다. 너 같이 가줘야 된다. 그러길래 더 무서웠대요. 이 매매인가? 조직단인가? 아유 안 가요. 무슨 소리냐고. 아유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니다. 여기 유명한 무당분이시고 저 위에 너머에 뭐 있는지 알 거 아니냐. 네. 저기 위에 좀 일이 발생했다. 정 불안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른 직원들 있으면 신고도 해도 되고 불러라. 그런데 돌비 형님도 여기서 이런 말까지 하니까 이 매매 조직단 그런 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삼촌한테 전화를 하니까 다행히 삼촌이 받더래요. 안 주무시고 계셨대요. 이 말을 들으니까 삼촌이 급하게 오시겠대요. 네. 뭐 근처 뭐 차로 오면 10분 15분이면 오니까 삼촌이 도착하고 나서 무당분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래요. 돌비야 다녀올 수 있으면 다녀와라. 무서우면 안 가도 되지만 네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분 이상한 분 아닌 것 같다. 뭐 이상하면 내가 바로 신고 때릴게. 삼촌이 주위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이분들하고 다녀와라. 이 말을 하니까 돌비 형님은 삼촌도 그 말하고 이미 가족이 아는 거면 이제 든든한 후원자는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알겠대요. 그리고 첫 번째는 사실 돈이 눈에 들어왔대요. 돈이 100만 원이 삼촌이 웃으면서 그래 네 가지라. 네. 네, 하고 돈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 돌비 형님도 사실 평소에도 사람이 무섭지 공포나 귀신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래요. 아, 네, 사람이 무섭대요 오히려. 위에 뭔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기 위에 뭔가가 있대요. 이 형님도 아시더라고요. 그 장소는요 뭐 충청도 분이라면 또 흉가 동호회 동아리 분들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충청도에 유명한 폐호텔이 있어요. 여기서 20분이면 간대요. 돌비 형님도 거기가 유명한 걸 알고 있어요. 그 당시로 치더라도 수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폐호텔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어김없이 8월이 되면요 예. 무더운 여름이니까 흉가 동호회나 공포 동호회 여러 동아리 돌비 공포 라디오 동호회 뭐 이런 분들이 담력 테스트 체험 이런 거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 담력 체험을 하러 가는 사람들의 스팟 같은 장소예요. 그 당시에도 공포 관련들이 인기가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돌비 형님도 여기 폐호텔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험중한 시간에 와 나도 여길 가보는 거구나. 그것도 무당이랑 와 무당이라는 사람과 같이 간다. 좀 싸하긴 했지만 차 안에서 궁금증도 너무 커져서 그곳을 도착했대요. 근데 도착을 하니까요 사람이 5명 정도 이미 앞에서 여성 3명은 얼굴에 눈물 범벅으로 울고 있고 남자 1명은 아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폐호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남자 하나는 정신 차리라고 다들 달래고 있고 그러더니 여자 무당분을 보시더니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유 오셨냐고. 야 이 새끼야 경찰을 불러야지 왜 나를 부르고 야 이렇게 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경찰들한테 불리면 저희들 사실 큰일 나는 게 있대요. 블랙리스트예요. 그래 따지면 하도 신고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래요. 아유 정말 이런 부탁드려서 선생님 죄송하다고. 근데 어딜 다녀도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거라서 부득이하게 오시라고 부탁드렸다. 야 이놈의 새끼야 뭐든지 적당히 했어야지 뭔 짓거리 했길래 이사 다니냐.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한 명 어딨어? 아직도 저 악의 안에서 못 나오는 거냐? 네 동인이라는 친구 애가 한 명 못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미 울면서 어떡하냐 도민 오빠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이 거기서 계집애들 니들 닥쳐. 여기서 질질 짜면 안 돼. 우는 거 아니고 조용히 해. 입 틀어막어. 신이 노하셔. 신이 화낼 수도 있으니까 차에서 다들 시동 끄고 니들 울음 그쳐. 입 다물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크게 다그치면서 말하니까 여성분도 손으로 입을 막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돌비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냄새 그 냄새인데 혼잣말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무당분이 뭐라고 총각 뭐라고 했어 방금. 냄새가 나서요. 저희 주유소에서 새벽마다 오시는 손님이 있는데 맨날 라면 2봉지 가져서 기름 넣어 가시는 분이 계신다. 그 거지분한테 나는 냄새가 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내가 사람 잘 봤다 다행이다. 예? 사람 잘 봤다고요? 저 귀신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농담을 좀 던졌대요. 총각 미안한데 내가 요 남자 쉐이드라고 내가 저기 들어간다. 근데 너도 여기 들어가 줄 수 있냐. 만약에 들어가서 그 냄새 방향 따라서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라. 냄새 방향 따라서 가야 된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여럿이 들어가면 뭐 안 무섭겠죠. 그런데 선생님 저기 안에 진짜 귀신 있어요? 저기 유명한 폐호텔이니까.
근데 그 무당분이 아까는 그렇게 정색을 했는데 돌비 형님을 보고는 엄마 미소를 지으면서요. 보고 싶어? 귀신 보고 싶어? 그러길래 아니 전 사실 귀신을 안 믿어서요. 있으면 보고 싶죠. 사람이 무섭지. 그 말을 하면서 농담 섞어 하면 들어갔대요. 당연히 안에 들어가면 동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동인아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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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소리칠 거 아니에요. 대답이 없죠. 그런데 거기서 돌비 형님이 냄새 난대요. 냄새 난다. 냄새 따라서 움직이는데 결국에 이리저리 도착한 곳은 맨 위층이에요. 여기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그 거지분 냄새 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냄새가 하나 나더래요. 기름 냄새가 엄청 나더래요. 돌비 형님은 그 거지의 냄새가 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름 냄새가 엄청 나더래요. 예. 서로의 냄새가 달라요. 그런데 도착한 장소에 여기서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그간 돌비 형님이 팔았던 페트병에 기름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진열돼 있듯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거지분한테 준 페트병 기름이 왜 여기 있냐고. 그걸 보고도 자기도 모르게 다가갔대요. 어림잡아 대략 10개 이상 팔았으니까 10개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내가 물었을 때 어디 사냐 했을 때 여기 산다고 했던 게 여기구나. 그게 여기였구나. 여기서 추워서 기름 떼려고 샀는가? 근데 기름은 그대로인데? 총각 정말 미안한데 그 기름 페트병 여기 포대절 안에 넣어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포대를 뭐 하나 챙겨오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못 만져. 나도 못 만져. 우리 만지면 큰일 나. 아이고 저기 하나는 부어져 있네. 이걸 건드려서 신님이 노하셨어 이러는 거예요. 이 쌍놈의 자식들 왜 이걸 건드려서 이 사람을 만들어. 호통을 또 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 동호회 사람한테. 돌비 형님 일단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포대자루 안에 기름을 다 넣었는데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는데 근데 사람을 찾으러 들어왔지 기름을 가지러 온 건 아니잖아요. 궁금하니까 사람은 안 찾고 왜 그것만 가지고 오나요 선생님. 또 돌비 형도 물어봤대요. 곧 나올 거래요. 여기 있으면 나오게 될 거래요. 그러면서 봉고차 안에서 떡이랑 과일 꽃감을 가지고 와서 급하게 제사상을 차리더니 무당분이 구슬하는 건 아니었대요. 절을 계속 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신님 노한 건 좀 푸시고 제발 노한 거 좀 푸시고 아유 죄송합니다 혼자 중얼중얼 대더래요. 그런데 거기 폐호텔 안에서요 기름 사러 오는 거지분이 동인이라는 사람으로 보이는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정신이 반 나가 있어요. 아까 운동장에 있는 사람처럼. 거기에 있던 무상 여성분이요. 아이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신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여기 이러고 계십니까 덜덜덜덜 떠면서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무당분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절을 하고 돌비 형님이 이게 뭔 상황인지 굳이 절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한테 기름 사러 온 거지였으니까. 와 저게 귀신인가? 아닌데 누가 봐도 사람인데 그냥 거지 행색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혼잣말로 생각을 하는데 그 거지분이 돌비를 보고선 미소를 또 짓는 거예요. 계란 있어 혹시? 계란 있어 또 그러는 거예요. 손님 지문 없는데 저희 주유소 가면 냉장고 있는데 또 라면 드시러 가실까요? 돌비 형님 그 말을 했대요. 잠깐만 그러더니 다시 폐호텔로 그 거지분이 들어가서는요 라면 2개를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앞장서. 그러면서 돌비 형님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무당분이 그 거지분 다리를 붙잡고 아이고 어르신 제발 노한 거 좀 풀어주시라고 이 총각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르신 신님 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저기 밑에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 먼 길 어찌 걸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여기 우리 차 타고 편하게 가십시오.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여성 무당이 말을 하는데 그러더니 그 거지분이 야 저 포대자를 다 들고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주유소에 도착을 해서는요 급하게 무당분이 돌비 형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죄송한데 라면하고 계란 꼭 넣어서 끓여달라고 말을 하길래 알겠다고. 그리고 돌비 형님은 늘 그렇듯 거지 손님한테 여기 테라스에 앉아 계세요. 손님 여기 앉아 계세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기 모든 흉가동호회 사람들 그리고 무당분이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무속 여성분은요 뭔가 죄지연 마냥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삼촌하고 돌비 형님은 구경하고 있어요. 왜 저러고 벌써도 서 있는지. 완전 따뜻한 자세 있죠. 삼촌 저게 뭔 상황일까요? 그러게 미친 건가? 왜 저런 건가?
진짜 귀신이 있는가 보다 저기 위에. 그렇게 라면을 끓여서 계란도 넣어서 역시나 드리니까요. 어떻게 드시는지 아실 거예요. 개걸스럽게 역시나 오븐 컷을 하시더라고요. 어허. 그러면서 돌비한테 갑자기 그 거지분이 말씀하시길 또 웃으면서 씩거리면서 아 내가 급하게 온다고 페트병을 안 들고 왔네. 혹시 페트병 있어? 네 손님 저기 분리수거함에 저희 있습니다. 그럼 2병만 가져와봐. 그러더니 거기에 기름을 채우래요. 일단 시키는 대로 삼촌도 하라고 해서 채웠대요. 그리고 거지분이 무당분을 노려보면서 너는 저기 정신 빠진 남자 새끼들 머리카락 잘라오래요. 정신 나간 사람 지금 2명 있잖아요. 알겠다면서 차에서 가위를 꺼내더니 머리카락을 자르더래요. 많이 자르더래요. 그리고 거기다 넣어 기름에. 네 당집 데리고 가서 거하게 한상 차려서 제사 좀 지내줘. 그리고 포대자루 안에 있는 기름들 나중에 인마들 정신 차리고 나면 참나무 쌓아서 다 같이 불태워버리라고. 참나무에 기름 다 부어서 불태워버리라고. 그 말을 하니까 무섭분이 아이고 신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 테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놈들 단돌이 할 테니까 노여움 푸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니 거지분은 돌비한테 또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소. 너무 고맙소. 그러면서 다시 위쪽을 가시더래요. 혼자. 손님 어디 가세요? 기름은 오늘 안 가져가네? 그러더니 무속분이 탁 막으면서 가만히 놔두래요. 그래도 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손님 또 오세요. 언제든지 라면 끓여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일단은 이 모든 상황을 뭔지를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삼촌도 옆에서 궁금하니까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일단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 동호회 사람은 6명이었어요. 남자 3명, 여자 3명.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공포 동아리 회원이래요.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리기 위해서 그 당시는 우리가 최초로 여기에서 장기간 있겠다. 뭐 이런 미션을 가지고 여기 페오트를 체험을 했대요. 남녀 커플로 2커플씩 각자의 미션을 가지고 층마다 올라가서 테마의식 같은 걸 또 하잖아요. 그런 장난을 쳤대요. 그런데 꼭대기로 올라간 남녀 커플이 기름 냄새가 엄청 나더래요. 뭐 당연하죠. 당연히 페트병에 담겨있는 기름들이 많으니까 조금씩 냄새가 났나 봐요. 근데 그 남자분들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아 이게 기름인가 물인가 열어봤대요. 그 뚜껑을 열었는데 기름 냄새가 확 나더래요. 근데 여기서요 나가 이 말이 들렸대요. 여기 2명 말고는 없거든요. 층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도 들었대요. 오빠가 나가라고 했어? 아닌데 네가 한 거 아니야? 남자 목소리인데? 나가. 또 한 번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도망가는데 기름통이 열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떨어뜨렸대요. 기름은 당연히 새니까 냄새가 이제 번질 거 아니에요. 캬 소리 지르면서 여성분은 도망 나오고 당연히 뒤에 오빠도 따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내려왔는데 오빠가 안 나온대요. 분명 나랑 같이 도망 나왔는데 왜 나만 나왔고 이 오빠는 어디 갔냐. 이 소리에 일단 2층이나 3층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같이 나온 줄 알았는데 패닉이 빠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안 나오니까 남자들끼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또. 일단 데리고 와야 되니까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일단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대요. 기름 냄새 따라가도 안 보인대요. 그런데 여성분이요. 여기 회장이라고 표현할게요. 동호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오빠 있는 쪽에 창가 쪽에 사람 있어. 사람 보인다고 내려오라고. 아니 지금 동인이 안 보이는데 찾고 있는데 아니 오빠 내려오라고. 이 여자 3분이요. 꼭대기층에 창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거지분이겠죠. 사람이라면. 야 미치겠다. 어떡하냐. 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같이 올라간 남자도 또 있을 거 아니야. 남자 3명 있으니까. 태우가 갑자기 벽 보고 움직이질 않는데요. 네. 벽 보고 꼭대기에서 움직이질 않는데요. 아니야 니들 와야 될 것 같은데. 오빠 우리 못 올라간다고. 너무 무섭다고. 사람 있다고. 지금도 우리 보고 있다고. 야 어떡하냐. 내가 힘으로 태우 못 끌고 오는데 이러길래 갑자기 이 태우란 사람이 혼자서 미친 듯이 또 날뛰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리면서. 네, 씌인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무조건 끌고 나왔대요. 야 일단 미안한데 태우부터 끌고 나오고 있다.
한쪽에는 전화기 들고 무서우니까 겨우겨우 끄집어내서 입구 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회장님도 봤대요. 예. 폐호텔을 바라보면서 옥상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 사람이 있더래요. 오. 그 거지분이 있대요. 그 태호란 사람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거기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또 서 있더래요. 이제 들어가려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경찰도 사실 신고를 했고 일일이 일단 도움을 요청해야 되냐. 그리고 무속분도 불렀대요. 이거 네. 분명 C인 거다.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좀 논란이 있어서 제가 경찰분은 중간에 뺐는데 아무래도 동호회 회장이다 보니까 여러 무속인 분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기 전에 그 무당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이 회장님들은 정보가 빠삭하니까 여기 가도 되냐 물어봤대요. 무당이 피하는 장소면 더 가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가는 걸 추천하진 않는데 니들 몸이니까 뒤지든 말든 알아서 해라. 조언은 해줬는데 그래도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걸 무속인분이 깨닫고 그 먼 2시간 거리를 급하게 와준 거였어요. 예. 근데 오는 길에 기름이 떨어져서 돌비네 주유소를 들렸다고 했잖아요. 네. 이 여성 그 무당분이 다른 일행들은 기름 넣는 도중에 화장실 가려고 나오는데 돌비 형님이 이제 그때 봤을 거 아니에요. 돌비 형님 주위로요. 수많은 영가들이 돌비한테 인사를 하면서 그냥 걸어가더래요. 예. 네, 그러면서 어떤 귀신은요. 돌비 형님의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 정말 엄마 미소, 귀신들도 엄마 미소를 하는 게 보였대요. 와, 세상 살다가 귀신이 사람 좋아하는 거 처음 본다고. 그때 무속인분이 처음 봤대요. 그 모습은요. 와, 귀신이 저런다고? 아니면 고마워서 저러는 건가? 그런데 본인도 몰랐는데 예. 돌비한테 말을 걸면서 영가들을 보니까 저기 총각 이러면서 말을 걸는데 확신이 들었대요. 이 돌비 형님한테서요. 무속인분이 오래된 썩은 나무 냄새가 난대요. 와, 이거 완벽한 고마움을 표하는 귀신들 맞다. 예. 자, 여기서 썩은 나무 냄새가 난다는 건 그분이 있대요. 그분이라는 게. 여러분들 당산나무 있으시죠? 그 마을을 지키는 터주신. 그 나무가 명을 다하면 그 썩은 나무 냄새가 난대요. 아. 예, 난대요. 이거 냄새를 맡는 자가 있대요. 예. 아, 이 마을을 지키는 터주신이 다른 말로 하면 당산나무를 지키는 터주신이 와, 여기 계셨네. 아니지, 여기 있구나 어딘가에. 폐호텔을 도착했을 때 같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무당분이 사실 여기를 한 번 온 적이 있대요. 네. 그 당시는 이 폐호텔이 별거 없었대요. 이 무당분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거기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터주신께서 집을 마련하셨어. 터주신께서 제대로 집을 마련하셨어. 당산나무가 썩어 명을 다하셨어. 신께서 집을 마련하셨어. 너무 소름 돋게 이 말을 하길래 그런데 니놈들이 친구로 데려온 귀신병을 니들이 만지고 있었어. 그 페트병이 귀신병 들린 그거래요. 기름을 넣은 게. 너네들이 그 기름을 열어서 불경한 짓을 해버렸어. 그러니 노하셔서 벌을 주신 거라고. 그리고 저 거지는 사람 맞대요. 그냥 시인 거예요. 터주신께서 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빙의시킨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여기서 돌비 형님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사실 그런데 여기 서울에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도 그 냄새가 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무속인 분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 냄새가 나는 사람이 또 있다고? 너무 놀라서 말을 하는데 터주씨는 같은 공간에 2명이 있을 수가 없대요. 예. 아이고 확실하냐고. 예, 저는 확실합니다. 그 냄새 비슷했다고. 예. 저기 사장님 집 새로 몇 달 전에 이사 왔는데 아니 터주씨는 같이 있을 수 없다. 너 확실하냐? 확실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쓰러진 인간들부터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예. 일단 당집에 우리 데려다 놓고 다음날 오후쯤에 우리가 방문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위치를 모르니까 니들 좀 같이 갈 수 있냐. 예. 돌비한테 얘기를 하고 삼촌도 궁금했나봐요. 삼촌도요 거기서. 알겠다고 하고 일단 그날의 일은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근데 다음날 오후에 이 그 무당분이 진짜 오셨어요. 그러면서 가보재요. 알겠다고 해서 그냥 살살 걸어가 보재요. 예. 살살 걸어가 보자고 해서 딱 가는데 갑자기 무당분이요. 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턴. 안 가. 턴. 여기서 돌비 형님도 삼촌도 거기 때 일행분들 왜요? 계속 물었는데 무당분이 턴.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왜 저분이 여기 계신데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왜 사귀가 여기 있냐? 사귀가 여기 있어. 사귀. 예, 사귀가 왜 여기 있냐? 사귀를 모시는 무당인지 아이고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사귀가 있다. 아이고 나 이거 보면 제명이 못 산다. 사기 기운이 집 자체에 너무 크게 느껴진대요. 아이고 사기 모시는 인간인지 어쩌다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있는 사람 곧 죽는다. 저 인간 죽는다. 사귀는 악령이다. 예. 나 예전에 사기 보다가 죽을 뻔했다. 나 이거 안 된다. 근데 돌비총과 그 냄새가 비슷하다고 했지. 네. 아이고 어제랑 똑같은 말 하시는 거예요. 당산나무가 명을 다 하셨어. 택신들도 터주신들도 자리를 옮기는데 폐호텔을 선택하신 거야. 또 어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봤는데 자 돌비님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풍수질이 좋은 곳에 호텔을 지을 거 아니에요. 네. 돈이 많으시면. 근데 그 시기에 맞춰서 당산나무가 수백 년 동안 명을 다 하셨나 봐요. 그러면 나무는 썩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당산나무 터주신께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호텔인 거예요. 오? 그러면 그 호텔을 선택을 했다면 많은 무속인 분들이 말을 하신 게 있어요. 네. 당산나무 터주신은 건들면 뒤진다 진짜. 이 말이 있거든요 서로가. 그럼 그분이 이 자리를 선택하신 거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사가 중단이 될 거래요. 뭐 자살을 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누군가 사기를 당했다든지 공사가 중단되죠. 네. 터주신께서 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호텔은. 그래서 당연히 공사는 중단이 된 거겠죠. 거기도 마찬가지 무슨 사연에 의해서 폐호텔이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 터주신들 따라서 적휘라는 귀것들, 사귀라는 귀것들, 적휘라는 것도 있대요. 저는 몰랐는데, 네, 적휘로 뭐 검색하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적휘. 네, 적휘 그리고 사귀, 터주신 따라 간혹 따라온대요. 오. 먼 발치에서 얘네들이 따라온대요. 예. 쉽게 말해 악령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돌비총각이 이 터주신한테 좋은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이 귀치 냄새를 맡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다 듣더니 이 무속인 분이 말을 하는 게 부럽다. 우리 무속인들도 터주신한테 은덕받기 진짜 힘든데 아이고 여기 돌비총각이 복 하나를 크게 받았어. 또 엄마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언젠간 큰 복을 받겠다. 부럽다. 이 말을 끝으로 그 무속인과 이건 다 이야기가 끝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무당분이 그 기름에 담긴 페트병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이 들어가 있대요. 예. 기름통 안에. 이게 누구 영안인지는 알 수 없대요. 이 터주신께서 가지고 가신 거니까. 네. 아이고 터주신께서 사람까지 씌어서 이걸 본인 집에 갖다 놓은 거면 죽은 무당 아니겠냐. 아닌가? 죽어야 할 무당 것들 아닌가 추측을 했대요. 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빼먹을 뻔했는데 그 서울분 있죠. 사기 들렸다는 그분 3천말에 의하면 정말 1년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대요. 멀쩡해 보이는 깔끔한 서울분인데 돌아가셨대요. 중간중간 기름 넣으러 혹은 뭐 기름 배달하러 갔을 때는 정말 별거 없었대요. 그런데 마을 분들의 말에 의하면 저 집에서 뭐 징소리가 그렇게 나더라. 아니 뭐 풍물하나 집에서? 징소리가 간혹 마을 분들에 의해서 들었대요. 그렇게 그 무당분 말대로 그 서울분은 명을 다 하셨고 이 돌비라는 형님은 본인이 있었던 일화를 이게 좀 공포스러운지 모르겠는데 동생한테 전달했는데 그 동생이 저한테 전달하니까 허락 좀 부탁을 한다니까 우리 돌비 공포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요 형님께서. 아. 자기 이야기를 풀어줘서 고맙대요. 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진짜 아코님 목이